자, 오늘은 노화의 의미 세 번째 시간이네요. 노인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노화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의미, 노화가 노인에게 차지하는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코끼리의 모습을 통해서 노화의 다각적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노인의 사회적인 노화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물학적인 노화, 노인의 신체적인 것, 그리고 또 심리적인 노화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인지, 정서, 성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심리적인 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물론 이제 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살펴봤고, 정서 성격은 오늘 이제 끝에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노년기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특별히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화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노년기에 이제 역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따른 그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노화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노화의 양상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라 함은 가족과 친구, 또 직업 영역, 직업 생활에서의 관계망 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적 노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론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심리적 노화에 대한 이론보다는 좀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개도 넘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는 미시, 거시, 또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이론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는 그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1학년 1학기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렇게 5가지, 4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4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사회적인 노화의 양상, 또 역할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노화의 이론을 노인의 상황에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노인이 성공적으로 노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노화를 모두 총망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성공적 노화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주차의 목표입니다.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사회적 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좀 두껍지만 앞부분하고 제일 뒷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1930년대 말에 하버드에 입학한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을 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탐구한 책이죠. 자, 268명의 그 삶을 72년간 종단 조사를 한 건데요. 얼마나 그 조사하기가 어렵겠어요? 횡단 조사, 지금 설문지를 268명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울 텐데, 그 당시에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을 추적해서 이게 따라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 참 돈이 많이 들었던 중간에 또, 그 연구비가 없어져서 또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재개되기도 하고 참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연구인데요. 자, 과연 72년간의 그라면은 거의 인생이 20대에서 72년이라면은 거의 생애 끝까지 추적을 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의 삶을 좀 살펴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거기에서 성공적 노화를 예측했던 7가지 행복의 조건은 뭐였을까?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높은 학벌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또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적 노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긴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성공적 노화를 이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7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성숙한 방어 기제, 그리고 교육 연수.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냐, 하버드를 나왔냐 아니냐가 아니라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가, 교육 연수가 길었는가에 대해서 그게 또 하나의 조건이었고, 교육 연수 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안정된 결혼 생활, 그리고 술과 담배 조절, 그리고 운동, 알맞은 체중, 미국의 특성이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돈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음, 학벌 또 그걸로 인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때 뭔가 다른 50대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특히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긴 인생 동안 우리가 건강과 또 어떤 성숙한 방어 기제, 그 다음에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그 중년학 교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다시 시작하는 다음 학교라는 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건강과 일자리, 돈, 관계, 더 나은 삶,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버드 그 생들을 조사한 조지 베일런트가 썼던 이 행복의 조건을 설명하는 또 우리가 이론이 이와 이에 대한 자, 사회적 노화의 의미를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노화라는 것은 역할의 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인간은 소속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역할이 따라오게 되는데 나이 들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할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생득적인 역할이 있고 획득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갖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식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동생이기도 하고 누나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또 고모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귀속지 태어나면서 얻는 것들 그런데 획득지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 성취지위라고도 하죠. 그럼 뭐 직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역할들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이 사라질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세요? 자, 아무래도 획득적인 지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생득적인 역할들도 점점 이제 노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역할의 변화를 다 쓸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조부모의 역할이 생기고 또 배우자가 또 죽게 되고 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획득적인 획득적인 지위와 역할 그리고 생득적인 지위와 역할을 좀 만들어가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고 조부모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이제 부모의 역할을 좀 덜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의 변화를 겪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로소는 결국은 제도적인 역할, 비제도적인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제도적인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비제도적인 역할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해서 제도적인 역할이라 함은 뭐뭐를 얘기하는데 중년기까지 서서히 증가해서 중년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하강하기 시작하는 뭐 이렇게 될까요? 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지만 좀 이렇게 된다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자, 역할은 없으나 지위는 있는 애매한 역할은 아동기에 높았다가 청년기를 거쳐 중년기 전반까지는 낮아졌다가 중년기 후반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노년기에 더 높아지고 역할은 있으나 지위는 없는 비공식적 역할, 중년기 이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중년기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노년기 후기에 약간 줄어들게 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사회적 노화가 그럼 여타 노화의 관계는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와 심리적 노화와 같은 다른 차원의 노화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뭐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은 노년기를 우리가 이르는 말로는 올드 에이지, 은퇴기, 또 진수기, 또 빈둥지기라는 그 같은 말이 있어요. 자, 노년기는 우리가 old, 늙었다는 말이고, 은퇴기는 물러난다는 거잖아요. 물러날 퇴. 또 수물은, 죽을 상실, 뭔가 잃는다는 거죠. 진수기는 물을 이제 떠나보낸다는 건데, 배를 떠나보낸다는 건데,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빈둥지기가 되는 이런 의미로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노화라는 역할의 변화가 생물학적 노화와 심리적 노화에도 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은퇴로 인해서 사회 관계망이 축소되는 것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련된 요소들은 노인 우울증이나 자살 등과 같은 심리적 차원과도 관련이 되고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 할아버지 서영갑 할아버지인데 서영갑 제가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에 오늘 재미있게 보는데 거기에 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프로에서 이제 두 번을 봤는데 이 할아버지를 지금 75세이신데 너무 건장하고 부인이 같이 나왔는데요. 그냥 전형적인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노화가 또 사회적인 노화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앞에 이제 이게 트로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노화가 사회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지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신체적 건강 상태가 노인들이 외출하고 또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자발성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나 욕구보다 신체적인 안녕이 그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노화와도 사회적 노화라는 것과 사회적 노화가 생물학적 노화에 심리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노화가 다시 사회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 그런 이제 상호 간의 영향이 있다. 자, 그러면 사회적 노화의 양상을 이제 여러 가지 역할 변화에 따라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회적 노화라는 건 역할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둘러싼 이제 사회 환경 중에 가장 밀접한 그 가족의 체계는 가족 관계이겠죠. 특히 이제 한국 노인들은 가족 관계에 굉장히 큰 사적인 어떤 자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부부 체계가 있을 수가 있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노년기가 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해질까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노년기에 부부관계가 새롭게 뭐 중년기, 초년기 때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복잡한데 어, 노년기에는 여전히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애착이 되어 있고 어, 노인들이 이제 의식이 변화서 독립적으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강하게 여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노인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부모 자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부부관계는 노년기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죠. 그렇지만 또 배우자가 또 죽게 되는 배우자와의 사별도 하나의 인생의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관계와 역할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분명히 오겠죠. 그리고 친구 및 이웃관계, 그것을 둘러싼 조금 더 상위의 그 체계로는 친구나 이웃관계, 이게 이제 노년기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어떤 기반이 되고 또 노년기가 되면 이웃과의 접촉 빈도가 중년기보다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과 이를 둘러싼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체계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적인 지원 체계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자녀와 분리되어 사는 노인 부부 세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노인 부부끼리만 사는 시간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부부관계는 과거보다 굉장히 중요해졌고 자녀는 여전히 노년기 사회관계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노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노인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제 사회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그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노인이 되게 되면 이제 직업 생활에서도 변화가 오는데 이제 개인차가 크겠죠.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직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역할이, 어, 역할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은퇴라는 거는 뭐 집안 일에서도 은퇴할 수 있고 또 직업 일에서도 은퇴할 수 있는데 어떤 나의 사회적인 정체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서 이제 멀어진다.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내가 이제 부인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은퇴자의 지위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은퇴는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이제 은퇴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슐리라는 학자가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처음에 이제 은퇴 이전에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직후에 지금까지, 은퇴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정말 맨날 출근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은퇴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 후에 그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또 일을 대신할 어떤 관심거리와 활동을 찾아내서 만족스러운 일상을 회복하면 가장 좋은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도록 하는 거죠.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어쨌든 직업 생활에서의 변화는 나의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이러한 성공적인 단계를 이루어야 이제 하나의 그 사회적 노화를 잘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퇴를 더 잘 적응하게 하려면 은퇴 과정이 점진적일 때, 그리고 개인의 자원이 충분할 때,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역할들 간의 균형을 이룰 때 이제 은퇴를 다 더 잘 적응한다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노년기에 퇴직, 배우자 혹은 친구나 친지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계의 구성이나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에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 노화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관계망이라는 건데요. 관계망.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의 변화들이 관계망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결국은 또 하나의 노화의 양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지만 노년기는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시기로 간주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직업적 역할도 잃게 되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회적 역할들과 가정 내 역할을 상실로 이어지고 전통적으로 경로요춘이라는 가치관이 규범으로 존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적 역할 상실로 인한 위신 저하가 서구보다 덜하리라고 가정이 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당위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가정이라 노인의 실제 지위나 위신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의 지위와 위신은 기대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노인의 지위 약화가 주된 주 원인이 경제적 힘의 약화라고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지위는 매우 취약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노년기에 상실하는 것이 많지만 또 노년기 새로운 역할을 얻기도 하고 또 수행 방법이 바뀌면서 역할 자체의 중요성이 변화되는 등 다양한 역할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노년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유지, 쇠퇴, 그리고 성장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성장은 기본적으로 뭐 신체 크기라든지 근육의 세기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상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고 어떤 그 성숙, 기능적인 변화를 말한다면 우리가 그 노년기에 있어서 성장은 더 이상 뭐 신체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성,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이 성장이라는 것이 뭐 신체 크기나 근육의 세기, 지적 능력은 더 좋아지기 어렵겠지만 또 사회적인 안정성은 또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성숙이라는 거는 어떤 면 보면은 기능의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를 말하고 기능의 변화를 말하는 기능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기능의 변화는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성숙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노화라는 거는 성장과 성숙의 어떤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